안녕하세요. 수시 원서철입니다. 그런데 2022학년도는 변수가 많아서 눈치 작전을 펼치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변수가 무엇일까요? 일단 수능에서 수능이 바뀝니다. 2015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국어 그다음에 수학 등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되면서 이 그다음에 또 굉장히 이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하나의 변수가 되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통상 그 수능 체제를 반영한 대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이 있는데 의대라든지 간호학과 같은 데서는 수능 최저 등급을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동안 그 6월 모의고사나 9월 모의고사 등을 보면 이과생들, 문과생들이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힘들어서 수시에서 문과 학생들이 굉장히 그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왜냐하면 문이과 통합이 되면서 특히 수학에서 선택되면서 학률과 통계를 택한 문과 학생들이 1등급이 굉장히 비율이 낮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1등급이나 2등급이라는 등급을 문과생들이 수학에서 맞추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고, 또 영어도 과거에는 EBS에서 지문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지문도 바뀌고 되면서 영어에서도 이렇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등급을 맞춘다든지 힘든 상황이 되면 인문계열 학생들의 어떤 수능 최저 학력 충족 인원이 줄어들어서 합격선이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근데 반면에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늘었다. 문이과 통합형 수능으로서 굉장히 문과생들이 수능에서 뭐랄까 하면 수학에서 1등급이나 2등급을 맞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다. 또 이렇기 때문에 수시에서 문과생들이 굉장히 불리하고 아울러 그에 따라서 이과생들이 이제 수학에서 이렇게 그 좋은 등급을 받아가지고 교차 지원으로서 경영학과라든지 이런 데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시에 합격하더라도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야 되겠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다음은 두 번째, 전형별로 계열별로 유불리를 파괴한다. 그래서 앞에서 비슷한데 수능이 선택형으로 바뀌면서 수학이 인문계열은 수학이 최상위권이 줄어든 반면에 자연계열은 수학 최상위권 늘었다. 그러면 수능 최저 학력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교과 전형이 또 크게 확대됐다. 이에 따라서 수시 모집에서 인문계열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인원이 줄어 합격선이 하락할 수 있다. 자연계열은 수능 최저 학력 충족 인원을 증가하지만 약대 학부 전환으로 최상위권 선발 인원이 크게 늘면서 교과 전형의 합격선이 모집 단위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변수는 이렇게 약대가 6년제로 37개 약대가 6년제로 되면서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거의 한 2,000명 가까이가 이렇게 되면서 그 생명과학과라든지 하공, 과거에는 화학과 생명과학과 나와서 2+4로 약대를 갔지만 이제는 막바로 약대를 가면서 화학이나 생명 같은 과목들의 합격선이 하락되고 또 우수한 학생들이 수도권에 약대를 가기 때문에 지방의 한의학과나 치의학과도 이렇게 카트라인이 떨어질 수도 있다. 약대에서 밀리는 의학계열의 합격선이 낮아질 수 있다. 약대 최상위권을 학생들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재입생들이
그 우수한 재수생들이 많이 이렇게 이번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정시가 확대됩니다. 교육부에서 수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정시를 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를 늘림으로써 수능 성적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능을 잘 보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해가지고 서울의 대학에서 40%를 유지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 지금 각 대학이 40%를 맞추려고 하면서 수시 비중이 축소되고 반면에 정시 비중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변수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또 하나 수시에서 앞에서와 같은 변수 때문에 최저 등급을 못 맞춘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수시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면서 정시가 더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정시 선발 인원이 약 21.6%에서 전국적으로 23%로 늘었는데, 서울의 어떤 그 대학에서는 교육부에서 40%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23%이지만 서울 수도권의 어떤 대학들은 40%까지 되면서 정시가 늘었다. 이런 것도 변수입니다. 그만큼 수시의 비중이 전체 4명 가운데 3명이지만 25%, 75% 정도지만 서울의 대학, 서울에 있는 몇몇 주요 대학들은 40% 가까이 된다. 학생부 수시가 60% 내다. 이런 것이, 거기에 따라서 입시 제도가 바뀌면서 재학생들이 많이 재학 늘었다는 거죠. 특히 또 올해는 또 작년에 비해서 재학생이 14,000명 증가되어서 또 이제 재학생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는다든지 그 등등 해가지고 특히 그 약대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특히 반수생들이 그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 수업을 통해서 집합 수업과 하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재수라든지 반수 공부하기에 유리한 상황이 되어서 재수생들, 반수생, 재학생의 반수생이나 재수생이 늘고 또 약대가 선택되면서 그 평소에 약대를 꿈꿨던 어떤 사회인들이 많이 진출함으로써 재수생이 늘었다. 이런 차원에서 재수생이 증가되었다. 그 다음에 대학 코로나 때문에 대학생들의 반수나 재수가 늘었다. 그 다음에 또 고3 학생들도 인원이 14,000명 가까이 늘었다. 14,000명 가까이 늘었다. 그 다음에 또 우수한 그 약대 신설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리고 정부에서 정시 인원을 늘리라고 해서 정시가 굉장히 약 23% 조금 늘었는데, 전국적으로는 조금 늘었지만 서울에 있는 4년제 16개 대학 같은 경우는 많이 늘었다고. 한국 외대는 42.2, 서강대 40.6, 서울시립대 40.4, 고대, 서울여대 40.1 이런 식으로 특히 고대는 작년에 비해서 17.5%가 늘었다고 합니다. 정시가 확대되었다. 또 약대가 신설되었다. 라는 변수. 그리고 또 수능이 2015 교육과정에 따라서 확 바뀌면서 특히 수학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어떤 수학에서 등급 면에서 구조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전형별 계열별로 유분리가 나타나고 있고, 또 영어도 이제 그 간접 연계 방식으로 바뀌고 하면서 또 탐구도 이렇게 바뀌고 하면서 2015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된 것이 지금 2022 대학 입시제도 수시이기 때문에 수능에서 최저 등급을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이것이 변수가 돼요. 특히 그 문과 학생들이
수능에서 수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더 어렵기 때문에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수가 있고, 반면에 이과 학생들은 수능에서 최저 등급, 수능에서 좋은 등급을 맞으면 교차 지원해야 할까 이런 것도 고려하기 때문에 이런 수능 최저 학력이라든지 이런 변수도 있다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변수가 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교과 전형이 늘었다는 겁니다. 교과 전형이 종합전형은 평가 요소 축소 및 전형 주목도가 교과 전형으로 이동하면서 경쟁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종합전형은 완화될 것이다. 비교과 평가 위축으로 교과 영역 평가가 중요해지면서 기존에는 다양한 내신 성적대의 수험생이 합격했지만 올해는 성적 분포가 다소 좁아질 것이다. 이제 과거에는 비교과를 이제 비교과의 범위를 위축시키면서 교과 영역의 어떤 평가가 확대되면서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변수가 되겠네요. 이렇게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수시 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고 눈치 작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이미 상담하는 학생들 상당수는 뭐 자신 있게 수시 벌써 원서 마감시켰다, 원서 제출했다, 결제하였다 이런 학생도 있지만 이번에 가족들과 같이 좀 상의하셔서 수시가 변수가 많으므로 이것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